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은 어디서든 배우고 어디서든 소통하며 어디서든 성장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체인지 플랫폼을 개통했는데요. 충북 학생 체인지 앱을 개발. 지역의 다양한 탐방 코스를 소개해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탐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과 밖을 연결하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길. 이제 그 성장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종대왕께서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행궁을 짓고 약 120여일 머물렀던 장소 초정행궁. 오늘은 4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직접 탐험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광초등학교 5학년 1반 김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조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광초등학교 5학년 3반 김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광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윤호예요. 탐험에 앞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초정행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초정행궁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지 못하는. 초정행궁인데 뭐 하는지는 몰라요. 혹시 은담이가 초정행궁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이랑 관련된 거밖에 몰라요. 혹시 초정행궁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옛날 한국 집 모양이에요. 초정행궁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좀 아무것도 몰라요. 컷.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초정행궁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마을 교육활동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하고 초정행궁에서 초정행궁이 세종대왕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업적, 그리고 초정행궁의 일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세종대왕이 하셨던 일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이번에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연구 개발한 체인지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어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초정행궁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하고 이곳 초정행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강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요? 네, 초정행궁이요. 초정행궁에 대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기 전에 뒤돌아볼까요? 네,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럼 초정행궁이 누구랑 관련된 곳일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정행궁이 뭔지만 볼 건데요. 초정은 이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는 곳은 어디예요? 청주시 오송. 네, 여기는 청주시 초정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정리에 있는 행궁이다. 그래서 초정행궁이고요. 그럼 이제 행궁만 알면 되죠. 행궁은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직접 다니면서 어떤 곳인지 알아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동해 봅시다.
여러분이 온 이곳이 바로 추정 행궁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추정은 설명을 했고요. 자, 행궁이 뭔지 설명을 좀 해줄 건데요. 혹시 여러분 별장 들어봤어요? 네. 네. 별장은 언제 가요? 만약에 별장이 있다면? 힘들고 지칠 때. 또 언제 가요? 별 보고 싶을 때. 응? 별 보고 싶을 때. 또 언제 갈까요? 좀 쉬고 싶다. 아, 나 일 너무 많이 했어. 좀 쉬고 싶어. 아니면 나 좀 아픈데 좀 그 아픈 걸 어떻게 좀 치유하면 안 될까? 이럴 때 가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별장을 짓는다면 어떤 곳에 짓고 싶어요? 자연에 자연에 또? 공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고 물 좋은데 또? 시골에요. 시골에요. 산 꼭대기에. 네, 이렇게 별장을 짓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사는 곳과는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별장에서 뭔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바로 여기 초정에 짓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초정에는 이따 저 위쪽에 가면 초정 약수가 있어요. 이 초정에 있는 초정 약수는 다른 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초정 약수는 피부병을 낫게 한다거나 눈병을 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세종대왕은 되게 공부 많이 했죠. 네, 되게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병이 자주 났대요. 그런데 누가 초정에 가면 그 호초 맛이 나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눈병을 낫게 한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짓게 되었는데 그 호초 맛은 이렇게 좀 톡 쏘는 맛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린 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초수 덕분에 초정에 행궁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편전인데요. 편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편전은 궁 중에서 궁궐에 가면 가장 큰 건물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극에 보면 그 임금님이 큰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위에 이렇게 1월 오봉도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앞에 신하들이 있고 그때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거 있어요? 네. 그럴 때 바로 그 장소가 편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신하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장소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그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없죠? 한글. 네, 한글 창제. 이제 세종대왕은 한글 말고 또 여러 업적이 있는데 세종대왕은 무슨 과목 좋아하셨을까요? 국어, 과학, 또 음악. 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자, 세종대왕은 국어, 과학, 음악 이런 과목들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지금은 과학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얘가 뭘까요? 치국이. 네, 이 밑에 있는 건 치국이를 받치고 있어서 치구대라고 하고요. 얘가 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물을 받아주는 건데 측우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비의 양. 맞아요. 강수량, 비의 양을 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쟀을까요? 비가 적게 오는 날이 있고 좀 많이 오는 날이 있죠. 자, 요 며칠 비가 좀 오긴 했는데 좀 적게 왔어요. 근데 좀 깊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이거를 윤우가 이거 한번 들어서 내려볼까? 들어봐요. 들어서 옆에. 또 누가 해볼까? 누가 또 해볼까? 하나 더 할 수 있어. 그럴까? 또 해봐요. 요거 들어서 여기다. 옳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비의 양에 따라서 적게 오면 이렇게 다 내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 정도. 정말 많이 와 있으면 이걸 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의 양을 재야 하는데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자, 우리가 뭘 잴 때는 뭘로 재요? 자, 맞아요. 비의 양을 잴 때도 자를 이용했는데 그 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 오, 나무. 자, 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일까? 소나무. 또 아는 대나무. 맞아요. 바로 대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대나무로
길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쭉 넣었다가 빼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젖어 있는 정도를 보고 아, 물이 이만큼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한 물을 재는 이 물의 비의 양을 재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구기. 네, 그런데 이 치구기가 무려 서양에서보다, 서양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선조들이 계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세종대왕은 이런 과학, 이런 발명품 만들 때 누구랑 같이 만드셨을까요? 장약용. 맞아요. 장영실과 네, 장영실과 함께 만드셨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물에 뭐 비의 양을 잰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가장 큰 업적은 뭐가 있어요? 한글 창제가 있죠. 바로 지금 여러분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한글과 관련된 조형물이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글자 보이죠? 네, 저게 훈민정음을 담아 놓은 건데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한글이 사랑하는 마음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저기 있는 글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읽어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쓰매 변한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이게 우리말은 중국말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옛날에는 문자를 뭐를 썼을까요? 한자. 자, 한자는 너무 어렵죠. 네. 기본적으로 2000자, 어린이도 2000자 이상을 했어야 된대요. 그런데 한자를 옛날에는 남자들, 특히 양반인 남자들만 배웠죠. 그래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 백성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어린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 나는 어려요. 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어린 백성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리다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글자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뜻을 전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어여삐 여겨서 그랬는데 여러분 어여쁜가요? 네, 누가 어여뻐요? 자, 어여쁜 사람? 나는 어여뻐요. 둘은 안 어여쁘지 않아요? 네, 이 어여삐 여겼다는 건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글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몇 자를 만들었냐면 28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 뜻을 잘 펼칠 수 있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양반들은 글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양반들의 뜻에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반대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반대를 했어요. 한글이 만들어지고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반포가 되고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 그럼 초정행궁하고 한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네, 세종대왕이 여기 쉬셨던 곳이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이 초정행궁에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한글, 이 한글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디에서? 청주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지역이 이렇게 훌륭한 곳이구나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네, 선생님이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나온 그 체인지 어플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초정 행궁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도 풀고 사진도 찍으면서 초정 행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행궁의 역사, 초정 약수, 그리고 세종대왕이 발전시킨 과학과 훈민정음까지. 아이들은 교육활동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이 특별한 이유, 바로 충청북도 교육청이 개발한 체인지 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체인지 앱을 통해 스스로 탐험하는 시간. 먼저 은담이와 윤호팀, 아론이와 민재팀 두 팀으로 나뉘어 초정행궁 탐험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초정행궁 탐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가자. 우선 저거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보고 올까? 정말 퀴즈가 근처에 있대. 대박. 잠깐만. 여긴가? 여긴가 봐. 그런가? 맞는 것 같아. 돌발 퀴즈. 이거 아니야? 아닌가? 돌발 퀴즈를 퀴즈 풀기. 궁궐을 떠나 임금님이 궁궐을 떠나 잠시 머무는 곳을 땡땡이라 하는데 땡땡은 무엇일까? 행궁. 행하고 그때. 정답. 예! 초정의 뜻은 모모처럼 톡 쏘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라는 뜻인데 무엇은 무엇일까요? 아까 들었는데. 행 어쩌고. 레몬? 식초, 고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기, 힌트 보기. 후추, 나무, 초, 우물, 청. 후추 아니야, 후추? 정답 후추.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인증 지점이래요. 걔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나오게 찍어야 돼? 이게 여기인데 우선 여기로 좀 가보자. 직진해야 돼, 직진. 퀴즈 나왔다. 왕이 평상시 거처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 편전. 맞다. 다음 문제. 조선 전기 학문 연구를 공중에 설치한 기관의 이름은? 집현전. 집현전? 집현전. 아닌가? 해봐. 예! 맞았다. 맞았어요. 체인지 앱을 이용해 정해진 탐방 코스를 걸으며 돌발 퀴즈, 인증 사진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하면서 점점 더 깊이 초정행궁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초정행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웃기만 하던 아이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탐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초정 행궁은 임금님의 별장이고 여기 훈민정음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종대왕이 책을 많이 읽어서 눈병이 생겼는데 그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 초정에 와서 별장을 지은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탄산수 같은 거를 눈에 바르면 눈병이 낫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머나,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오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마을교육 활동가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그리고 체인지 앱과 함께한 스스로의 탐험까지.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초정행궁의 역사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자신만의 이해로 새롭게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발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실 밖에서 움직이면서 배워야 체득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직접 와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봐야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봐야 글로 배우는 거랑 또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주에는 지금 이게 옛날 임금님의 별장이라고 본다면 현재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도 청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직접 와서 보면서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은 어디서든 배우고 어디서든 소통하며 어디서든 성장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충북의 교육. 충북교육청의 체인지 앱이 학교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그 움직임을, 그 용기를,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